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좋은 부동산을 찾는 건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투자 실패를 줄이고 대박날 확률을 높이는 질문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박 부동산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찾으실 때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이 아닌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핵심 질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박날 부동산을 찾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질문. 자, 이 지역의 최근 5년간 시세 변화는 어떠했는가?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생각 못 해보셨죠? 그쵸? 잘 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질문을 해야 하는가에서 자,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지금 당장 시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시세 변화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이 많이 가격이 오른 상태인지 5년 동안 아니면 조정을 받았던 상태인지를 알고 그렇게 찾아보고 시세를 알아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를 해야 위험한 순간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 잘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시세 변화를 얼마만큼 봐야 되느냐 하면 5년간 시세 변화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그 상승 요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질문. 이 지역에 예정된 개발 호재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정된 개발 호재가 있다면 앞으로 시세가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핵심 질문. 예정된 개발 호재는 무엇인가? 도로, 지하철, 쇼핑몰, 학교, 기업 유치 같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만 무성한 건지 그리고 기사만 나와 있는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거 제가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소문만이 나인지 기사가 나와 있는 건지 이렇게 보고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이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 안 그러면은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도로가 날지, 지하철 개통된다고 해도 언제 지하철이 개통이 될지 깜깜무소식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말만 무성하게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정된 개발 호재 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소문만인가 실제로 진척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에서 핵심 질문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동네에서 최근 가장 빨리 팔린 매물과 가장 오래 팔리는 데 걸린 매물은 어떤 물건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기 있는 집과 같은 지역이지만 인기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알면 좋은 매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기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경험이 좀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집들은 어떤 집인가요? 그리고 가장 오래 팔린 집은 어떤 집이 있었나요? 그거 왜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 최근 가장 빨리 팔린 매물과 가장 오래 걸린 매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세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다 물어본다고요?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본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고 계신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보시는 거, 그거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바카스라도 사들고 가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박날 부동산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 네 번째. 자,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살 때 싸냐 아니면 비싸냐 뭐 이런 것도 찾는데 항상 이걸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핵심 질문은 이 부동산의 적정 임대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수익률 계산은 필수겠죠. 그래서 주변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서 현실적인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세보다 잘 사는지 괜찮게 사는 건지 계산을 수익률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럼 적정 수익률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만약에 이때 내가 투자한 금액을 들였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은행에 저축한 이자율보다 높으면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익률 계산하는 거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익률 계산 방법입니다. 연수익률 계산하는 거 퍼센트로 하면 연간 임대수익 나누기 매입 가격입니다. 그리고 매입 가격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시잖아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했다 치시고요. 그리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간 임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연간 임대 수익률, 자, 연간 100만 곱하기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1,200만 원입니다. 근데 1,200만 원을 이거 매입한 가격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익률은 1,200만 원 나누기 3억 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4%의 수익률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4%의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내가 3억 원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이자를 생각했을 때 내가 3억 원을 놓고 월 100만 원 월세를 받는다 했을 때 수익률이 그닥 저축한 것보다 그닥 좋지 않죠.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 수익률 계산할 때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공실이 생겼을 때 드는 관리비, 그 다음에 공실 기간에 나가게 되는 기회비용,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수리비,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3억 원을 투자해서 내가 월 1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저축률에 비해서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동산은 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세가 오르는 게 있죠. 그쵸? 여러분들 3억 원을 부동산이 아닌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으면 3억 원이 가만히 앉아서 4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따박따박 이자는 주겠지만 아주 저리의 이자를 주죠, 요즘. 근데 부동산은 월세 수익도 있지만 타이밍만 좋다면 시세가 또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3억 원이 4억 원이 되고 4억 원이 5억 원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차이, 그런 수익률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장의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계산을 할 때 연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축한 금액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핵심 질문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부동산을 여러분들 보실 때 요즘 학군에 대해서는 좀 덜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으면요,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좋으면 계속 사람이 몰립니다. 근데 생활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고 학군도 좋지 않으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할 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도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대단히 단지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위주로 우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병원, 공원 같은 시설이 가깝게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실 때 좀 습관화되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가격을 듣고 매입을 하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말씀 의견도 좋지만 미리 그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가 어떠했는가를 미리 찾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이곳의 실거래가는 얼마인가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요, 실제 그 뭐 동이라든가 그 지역에 비슷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도 참조를 해야 되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모아서 평균치를 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실제 거래된 가격을 어디서 체크를 하나요? 라고 또 궁금하시잖아요. 실거래 체크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다.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에서 핵심 질문 7번째입니다. 7번째 질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샀을 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기는 뭐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매물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회를 저는 또 보거든요. 그럼 뭐냐면 부동산을 보러 갈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특히나 싫어하는 물건이 있어요. 막 너무 더럽다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게 많다던가 아니면 햇볕이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누수가 있다던가 그런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집을 보여주기를 좀 이렇게 껄끄러워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기는 좀 그래 뭐 이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으로 가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넘기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물건들을 오히려 더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단점은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겠구나. 보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누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누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단점이 많은 부동산. 거기서 오히려 대박날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꺼려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괜찮은 거, 그냥 다 리모델링이 돼 있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은 집이라도 보여달라 이렇게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흥정하기도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얼른 치웠으면 좋겠다, 빨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물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대박날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부동산 사장님들께 물어보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단점을 물어보면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진 내부 구조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그냥 가서 눈으로 볼 때 하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여기 이 집이 지금 방금 보고 온 집보다 어떤 면에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으면요,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집 내부 구조가 거기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만 여기는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 여기 이 구조가 저쪽 집 구조보다 좀 못해. 뭐 이런 설명들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들어갔어서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보고만 나오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그 물건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집을 쏙쏙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에서 주변 환경은 또 어떠한지, 그 다음에 조용할 때 가면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언제 시끄럽냐, 소음이 언제쯤 있냐, 그리고 일조량,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통풍은 잘 되는지. 막상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간 집에 통풍이 잘 되는 집인데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통풍이 잘 안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통풍이 잘 되는 집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가서 막 문부터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해놔서 공기가 좀 괜찮은 곳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통 때는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대박날 물건을 고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사장님들께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핵심 질문들이었는데요. 근데 대박날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대박날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던질 질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러 가기 전에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위치. 자, 입지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가? 대박날 물건을 고르는데 여러분들 요즘 서울이 나중에 좀 지형적으로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저기 신속통합계획이다, 모아타운이다, 뭐다 막 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산지, 구릉지, 이렇게 오르막길이 막 높은 곳, 사람들이 좀 살기 막 힘들었던 곳, 그런 곳을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지가 지금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평지가 되고 커다란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곳은 입지가 저평가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의 대단히 좋은 입지를 막연히 여기가 좋은 입지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향후 지금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입지가 대단히 좋아질 지역이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그래서 교통이나 재개발, 인구 유입 등이 있는가, 그리고 10년 후에 이곳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왜 이 물건은
싼가? 라는 등의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박날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던질 질문들 첫 번째, 입지가 저평가된 곳은 어딘가? 거기에 따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에 자신에게 던질 질문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갈 때 그냥 막연히 가시는 게 아니고 가셔서 꿀 먹으면 이제 벙어리가 되시잖아요. 뭘 물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집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막 황당해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집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가서 집을 보고 싶어서 집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짜리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있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찔끔 괜히 막 찔려가지고, 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 그냥 집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들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면서 나옵니다. 아니, 나한테 돈이 얼마 있냐고 그렇게 묻다니,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얼마짜리로, 나는 전세를 얼마짜리를 찾고 있고 방은 몇 개짜리를 찾고 있고요, 또는 매매로 나는 얼마짜리를 찾고 있어요가 원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하는 말이 나는 얼마짜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인 분들은 가셔서 다짜고짜 집 보여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에서 자신에게 던질 질문 두 번째입니다. 왜 이 집은 시세보다 저렴할까?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 이걸 갖다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자, 하지만 거기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가 뭘까? 그게 보완이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근데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 중에 의외로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급매에서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자의 재정적 사정에 의해서, 소유자의 사정, 뭐 채무 문제 등에 의해서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신에게 좀 나는 이 손님이 좋았어 하는 손님부터 먼저 찾아서 전화를 겁니다. 아, 이거 잡아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는 시세가 훤하잖아요. 근데 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소유자가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나오면 부동산 사장님은 어이구야, 이거 돈 되는 물건인데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본인에게 잘했던 손님, 눈도장을 잘 찍었던 손님한테 전화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에서 급매물 나왔을 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올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근데 그거가 말은 급매물인데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가 뭐지? 라고 되물어야 돼요. 부동산에서 그걸 팔 목적으로, 급매도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물건도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시세보다 얼마만큼 저렴한지 그럼 따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실거래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정을 물어야 돼요. 소유자의 사정이 지금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물으면서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에서, 자, 하자가 있는 물건인 경우, 자, 하자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좀 여기저기 있는데 그거를 팔았다가 사간 사람이 이제 두고두고 불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등을 또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기피하는 그런 물건인데요. 아,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거나 막 그러면은 가서 봅시다 라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물건에서는 건축의 문제가 있고요. 자, 근데 또 하자가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권리상의 문제, 권리상의 하자 문제, 거기에 뭐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권리들이 걸려 있다든가, 뭐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이러한 권리들이 걸려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잘 모르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좀 고수인 분들은 권리상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등기부를 보고, 아, 이게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돈을 조금 주고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파악이 되면 그걸 또 해결하고 저렴하게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권리적으로 초보이시거나 아니면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도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요즘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집이라면 요즘 리모델링 값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막 2배 정도, 옛날에 뭐 2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옛날에 7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1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었을 때 투자 대비 그렇게 저렴하다고 샀는데 리모델링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에서 자신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피터 드리커가 최고의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숨은 매물이 있는가입니다. 간혹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느 지역에 괜찮을 것 같은 지역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물건 괜찮아요 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한 번 더 해보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그런 물건이 찾아서 있으면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실 겁니다. 그래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물건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으로 던지는 거. 그거보다 제가 지금 요 정도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돈으로 뭐 어떻게 집을 사려고 그러세요? 라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니 그런 물건 있으면 내가 찾아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갭 투자에 대한 그런 기피 현상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사실은 소액으로 사는 물건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가는데도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좀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동산이 좀 가치가 있고 괜찮은 물건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나는 싫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경매나 공매로 그 지역의 그 단지에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또는 현지 주민분들한테 통해서 특히 이제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뭐 총무님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님이라든가 그러면은 누구네 집이 집 내놨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매물 뭐냐면 반상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도 지금 팔려고요. 이러는데 부동산에 아직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관리소 소장님을 통해서 상가를 판 적도 있고요. 총무님을 통해서 집을 판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팔았네요. 오히려 사진 않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 반장님, 총무님, 관리소 소장님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따져보는데 이거는 정말 잘 옥석을 가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했다가는 갭투 사기꾼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은 사기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이 부동산에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쉽게 이 집이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에게 던질 대박날 물건을 찾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동산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투자를 할 때요.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빨리 사기 바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서 나에게 이 부동산이 나에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양하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물건에서 이 물건은 남들이 좋다고 하지만 나에겐 수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남들은 다 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건 수익률이 나네? 이거는 매매 거래가 은근 잘 됐네. 이 지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나에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이야 해서 저렴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을 구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항상 되는 거, 여차하면 현금화하기가 쉬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을 내가 구입을 했을 때 미처 내가 팔지 못한다, 매도를 못한다 했을 때 그때는 임대를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임대, 둘째도 임대, 세 번째도 임대. 임대가 잘 나가느냐, 임대 수익률이 좋은가, 월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가, 그래서 실거주자분들만 찾는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가, 자, 그리고 향후 매도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들에서 5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진짜 하네요. 여러분들, 5번째는 무엇일까요? 5번째는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자,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될까? 나는 이걸 매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매도가 안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금이 거의 별로 없던 상황에서 제가 젊은 날에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겁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게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준인가를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어느 정도 지내면서 그 집을 팔 수 있는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리스크가 무엇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또 그렇고 여기저기 자꾸 이사를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니고 막 그러는데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자주 이사를 다닌다거나 막 그런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다, 예민한 분이다, 나는 어느 지역에 거기서 떠나서 살 수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인근 지역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좋아하고 그 지역에 살기를 좋다 라고 느끼신다면 되도록이면 인근 지역의 물건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너무 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또 리스크를 줄이는데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무엇이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를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나쁠 수가 없고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내가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입을 했을 때 그 침체기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활용한다면 만약에 금리가 변동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막판에 가격이 되게 높았을 때 연근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대출 이자가 2배가 되는 바람에 대단히 많이 부담이 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금리가 변동이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사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지 보수 비용 등 세입자분들이 전화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전화했을 때 내가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안 고쳐준다 그러면은 집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방충망이 틀어졌어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부동산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세금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담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에 뭐에 막 세금에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둘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항상 저렴하게, 내가 지금 저렴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2개의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6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 이 질문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이 거래에서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정보 우위입니다. 정보 우위. 거래를 할 때요. 매수자와 매도자와 그 다음에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는 안척을 하시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들을 걸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를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대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해줬긴 했지만 내가 부동산 사장님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지금 확보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꼼꼼하게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지금 내가 이 계약서를 쓰는가,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알게 된 정보인가, 아니면 너무 이제 다 몰려가서 투자자들이 한바탕 다 쓸고 간 상태에서 내가 뒤늦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숨겨진 가치를 내가 보고 있는가, 남들이 알지 못했던 재개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통 확충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인 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있거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정보 우위를 가지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질문들을 알고 계신 거랑 안 알고 계신 거랑 큰 차이겠죠. 7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가? 입니다.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가? 제가 지난 영상에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막 소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와, 이제 두둑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쏙쏙 들어오는구나 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 것인가가 달려있는 부분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입 시점은 하락장에서 이제 저 바닥에 완전히 깜깜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참 좋죠. 근데 이제 활황할 때, 막 뜨거울 때, 그때는 내가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될, 그러니까는 저는 매도를 할 때도 남이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매수해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 수준 정도 부분을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가는 사람도 좀 이익을 낼 수 있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매도자의 협상 여지가 있는 시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난 죽었다 깨도 이 가격 이하로는 안 팔아요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잘 협상을 하면 가격을 계속 낮춰서 팔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가, 매수자 우위 시장인가 아니면 매도자 우위 시장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금리 변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금리 변화 등 거시적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하는데 유리한가 아닌가, 아니면 매도하는데 유리한가 아닌가를 찾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알려면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이것저것 잡다하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 본다면 대박날 가능성이 높은 저렴하고 괜찮은 부동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대박날 부동산을 찾는 최적의 질문들에서 추가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